유보 통합의 안착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. 지금 유보 통합 관련해서는 이게 워낙 큰 그 이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제들이 많아요. 쟁점들이.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우선 첫째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. 그러니까 좀 유치원 제도하고 또 그 어린이집 제도하고 누리과정이라는 걸로 해서 서로 연결이 돼 있지만 이걸 어떻게 그럼 디자인을 할 거냐 하는 게 하나 있고, 두 번째로는 제도를 변경했을 때 가버넌스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. 가버넌스. 그 가버넌스는 예를 들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디까지 담당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, 교육부 이런 데에서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그 역할은 어떻게 좀 나뉘어져야 되느냐. 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 가버넌스에 대한 이 정립이 분명히 돼야 이 문제는 성공할 수 있다. 왜냐하면 어른들끼리 그게 안 된다고 현장에서 가령 차질이 빚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이 기관 대 기관으로 가버넌스 문제를 정립을 해야 된다. 그 과정에 필요한 거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기관 일종의 가버넌스 정립도 필요합니다. 그 두 번째 가버넌스 문제. 세 번째로는 이제 인력의 문제가 있어요. 인력의 문제. 예. 인력의 문제. 그래서 인력의 문제는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인력이 좀 다르거든요.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. 크게 큰 정신은 교육과 돌봄을 하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인력. 그거는 지금 4년제 유아교육의 정규 과정을 졸업한 분들이 대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돌봄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좀 자격을 획득하죠. 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거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력의 그 조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. 네 번째는 재정의 문제입니다. 재정의 문제는 지금은 유치원은 우리 거의 그 교육청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 학부모 부담이 조금 있죠.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청 보조가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. 또 일부는 복지부에서 돈을 내고 이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제로 이걸 한다고 했으니까 국가가 어느 수준에서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 교육 과정에 투입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이 돼야 돼요. 지금 이제 그 제도, 가버넌스, 인력, 재정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지금 굉장히 학생 수가 줄고 유아원, 어린이집의 대상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. 줄어들기 때문에 통합을 거기다가 하면서 결국은 이 인력, 그러니까 학생 수 감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아마 구조조정이 돼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. 그렇다면은 이 통합을 하는 이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텐데 그럴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그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줄 거냐. 지금까지는 이거는 교육적으로 활용된 자산이고 그동안에 각종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투자한 이 분들도 마음대로 못 가져 나간다.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가령 숫자도 너무 많고 학생 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적절한 이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적어도 학생들을 담당하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게, 제대로 된 돌봄이 되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줘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다섯 번째 과제죠. 그래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굉장히 현장성 또 여러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내에 많은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의견도 들어서 이거에 대한 그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이 경기도 나름대로의 방안을 만들자 해서 좀 해당 과에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저희가 유보 통합에 지금 TF에 우리 경기도 교육청 그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
그 직원들이 현장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가지고 가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. 그래서 이 정책은 시행착오를 사실은 최소화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현장에 맞는 정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3년 만에 다시 이제 정상 등교를 하고 마스크도 벗고 이제 수업이 들어갔습니다. 네. 어려운 여러 가지 질문을 잘 해주셨지만 어쨌거나 새 학기 시작한 이제 입학하신 부모님도 있고 말씀하신 1, 2학년 가서 스킵하고 3학년 일을 한 그렇죠. 학생들인데 그 부모님들한테 한 인사의 메시지 하나 좀 드려주십시오. 예, 경기도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 기본 인성의 기본을 좀 갖춘 그런 교육을 좀 충실히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전문적인 또 창의적인 이런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기초를 좀 탄탄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기도 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기본과 기초를 겸비한, 즉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그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데 이제 두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학교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회성 측면에서의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다른 세대하고는 조금 교육이 충분히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, 특히 학교를 안 왔기 때문에 기초교육 측면에서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해야 될 수리 역량이라든가 문해 역량이라든가 글자를 깨우친다든가 맞춤법을 배운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문해 역량이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도는 학교별로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을 점검해서 학생들을 진단하고 점검해서 좀 시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학생을 전부 학교에다만 맡겨놓고 100% 교육이 이루어진다고는 지금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정과 또 사회가 학교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성교육, 기초적인 역량교육을 시키는데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. 잠깐! 주식이 어렵다고?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.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.